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했죠? 몇 도라고 그랬죠? 6.5도 되겠습니다. 6.5도네. 쌀쌀해요. 어제 저녁 때도 아마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제 뭐 겨울이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제가 활동 반경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날이 또 있고 분당에도 있고 또 한의원은 이제 우리 이제 패밀리 한의원에서 또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사통팔단이에요. 왔다 갔다. 이제 그제는 제가 돌본 우리 한우 친구들을 데리고 세종시에 내려갔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떼야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위치 하나 올리면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이 현대식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분이 아주 맨손으로 땀 흘리면서 직접 지은 거예요. 혼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십몇 년간 지은 거예요. 황토방에다가 구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불을 떼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이제 한방 힐링센터라고 해요. 거기를 세종시에 있는.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한방 힐링센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어디서 갈 곳이 없거나 쫓겨나면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여기 머물 수 있도록. 네. 그런 인연으로 그런 공부를 하셔서 실적을 쌓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머물겠어 한다고 머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방 전체가 15개인가 뭐 그 정도. 그래서 이 구조가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숙소하고 이제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 위주고 또 숙소가 이제 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숙소 규모가 크고 한쪽 동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깔이 조금 붉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거는 진달래동이다. 요거는 황토색이었다가 약간 붉어요. 진달래동 이렇게 지었었고, A동, B동보다 낫잖아요. 우리 유치원도 가보면은 뭐 백합반, 뭐 목련반, 뭐 난초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달래동이다. 이 교육동은 이제 황토는 아니고 요즘식의 이제 건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HB 올리고, 그래서 색이 좀 하얘가지고 요거는 백합동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황토 분위기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황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조가 보통 보면은 시골에 아궁이가 어느 쪽에 있죠?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나와 있고 통과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연기가 나가는 굴뚝은 또 반대쪽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우리 진달래동에는 아궁이가 실내에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면은, 네모로 본다면은 이쪽에 이제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이 1층에도 이제 방이 이게 이제 6개가 있어요. 2층에도 방이 뭐 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궁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불을 떼게 되면은 이 구들이 이제 데워지면서 이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불을 떼면은 연기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궁이가 여기 빼치카? 뭐라 그러죠? 빼치카라 그러죠? 뭐, 빼치카라 그러죠, 그죠? 그 쇠로 되어 있는 거. 이 빼치카가 하나 있어요. 이 빼치카도 불을 떼게 되면은 요건 이 연기 구조가 2층으로 올라가요. 2층 올라가서 방 하나, 두 개, 세 개를 데우고 다시 연통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머무는 곳은 이제 2층에 그 왼쪽에 방이 있어요. 여긴 이제 저의 그 전용 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빼치카를 떼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온수가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수가 작동돼서 여기 1층, 2층 여기 있는 전체에 그 온수가 이렇게 돌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 써야 되잖아요. 온수도 데워주고 2층에 있는 1, 2, 3 방을 이제 데워서 이것도 연기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요 방이 요건 거의 찜질방 분위기, 요건 따뜻하고 요건 미지근하고 1, 2, 3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체질적으로요 몸이 더운 사람 있죠. 몸이 찬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좋아요. 어제도 제가 데려간 친구에서 하나는 소음이네요. 몸이 따뜻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 방에다가 이제 요 방을 줬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보니까 좀 소양인 이런 좀 체질이에요. 몸이 좀 더워. 그래서 더운 방은 못 살아. 그래서 그럼 이제 너는 이제 이 방을 써라. 이래서 아주 체질에 맞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몸이 더운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찬 사람들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작불을 떼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을 떼본 사람만이 장작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불이 막 안 붙어요. 그렇죠? 어떻게 붙여야 되죠? 장작불 붙이려면은? 네? 신문지. 그렇죠. 신문지 밑에 깔고 그다음에 기름. 네? 기름?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밑에 장가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 신문지를 붙였을 때 불이 탈 수 있는 장가지. 그래서 장가지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장작 중에서도 좀 너무 두꺼운 거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얇게 쪼개는 거. 그 위에 또 그 위에다 조금 두꺼운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 불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 뭐 여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뭐 경험을 해봤겠어요?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제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가면 이제 추워지니까 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문에 불을 붙이더라도 신문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해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것까지.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불을 여기 지폈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구들장이다 보니까 온도가 여기까지 올릴 적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우리가 뭐 이제 쓰는 아파트에는 시스템 올리면은 한 20분, 30분이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한 서너 시간 떼야 돼요. 서너 시간 떼도 끄덕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떼야죠. 잠을 10시 잔다면 5시부터 좀 떼야 돼.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되면 조금 미지근해지는 기운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딱 떼고 불을 딱 꺼놔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달아오면은요, 와, 그냥 24시간을 가요. 여기는 빼치카를 떼게 되면 연기가 여기 올라와서 달궈주는데 여기 제가 주로 쓰는 방이잖아요. 2층에 왼쪽은 이게 너무 사생활에 노출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아니 뭐 상관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잡았는데, 그날 저녁이 때게 되면요, 온기가 이제 한 자정되면 올라오는데, 그 다음날 자정까지 온기가 가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무슨 한번 따뜻한 적이 24시간 가냐. 그래서 이걸 지은 분이 이제 지금 우리 군 대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든 거냐, 이렇게 온기가 오래 가냐 했더니 뭐 별거 아니라 흙이래. 흙하고 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더 간달이에요. 여기는 이틀 3일이 간대, 이 온기가. 여기 두껍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달궈지려면 한 6시간 걸리고 요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예.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여기 거실이거든요. 거실 안에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떼게 되면은 이쪽에 온기가 여기도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닫혀 있으니까 이 아궁이 쪽으로 찬기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달궈지면은 24시간 가는 거. 그래서 보통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한 3시, 4시 되면 좀 차가워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 4시 되면 일찍 일어나셔. 그래서 한 번 더 떼요. 그렇죠? 시골에서 이런 생활 해본 적 있죠? 우리 백마님은 어디 시골 출신인가요? 네, 도시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왜 불을 잠자고 노는 걸 그치잖아요. 예. 그치고 마지막에는 예. 그 아궁이 뚜껑을 딱 닫으면 예.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숯가마을 가도 예. 여긴 다 떼고 나면 닫죠, 그죠? 예. 거기 나가는 수시.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가는. 굉장히 오래 가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 있게 되면은, 저것도 시골에 자라보면은 아궁이를 닫아도 그 옛날에 아궁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뭐 숯가마니 이런 데서는 아주 잘 해놨을 거야. 딱 닫혀놓으면은 더 이상 외부 공기 안 들어가도록. 근데 옛날에는 뭐 아궁이도 그냥 뭐 대략 떼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철판 하나 받쳐주는 정도거든요. 그 찬기운이 다 들어가. 금방 식는 거예요. 여기는 실내에 있다 보니까 찬기운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12시간, 24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하루에 한 번만 떼면 돼요. 한 2시간, 3시간만 떼주면 하루 종일 그 온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주 놀라워요. 이분이, 저는 이제, 저하고는 지금 30년 지기예요. 네. 만난 거는 몇 개월 안 되지만은, 분위기는 제가 30년 이상 만난 분으로. 뜻이 같으니까 30년 전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30년 만나고 똑같은. 그래서 사석에서는 뭐 제가 형 그러는데, 이 형의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을 제대로 잡은 거죠. 이렇게 해놓고 아궁이를 바깥에 빼놨으면 이거 난방비 감당 안 됩니다. 그죠? 난방 효과도 그렇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불이 맨 처음에 붙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맨 위에다가 모터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불을 딱 붙이고 스위치를 딱 켜면 이 모터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요. 숯가마하고 그죠? 그렇죠. 숯가마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에 불만 딱 붙고 아궁이를 살짝 닫게 되면은 이 흡입 기운이 생겨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 붙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제 좀 온수를 더 쓰기 위해서 이 빼치카만 한번 불을 붙여라 했더니 그 두 친구들이 뭐 우왕좌왕 뭐 말이 많고 막 그래요. 내려뒀어요 그냥. 그랬더니 결국에는 좌충우돌 뭐 이렇게 하더니 불을 붙이더라고요. 불이 붙었어요. 중간에 다시 꺼졌지만 그래도 한번 불을
그 장작을 이제 이렇게 포개 놓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불은 붙었는데 중간에 한번 꺼지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다 우리 프로그램이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그 앞에 이제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추 따게 하고 배추도 따게 하고 아직 토마토가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또 이제 따서 또 디저트를 먹고 환상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자는 이 방이 어떻게 따뜻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밥도 당연히 쌀 씻게 하고 불 붙이게 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안 해봐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밥하는 데만큼은 선수예요. 물량, 밥량 이거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또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밥은 잘 처먹어도 요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제가 생존을 위해서 요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반찬하는 거를.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 그제죠? 이제 제가 떡만둣국을 하는 걸 배웠어요. 떡만둣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렇죠. 떡만둣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떡을 물에 육수. 그렇죠. 아유, 보수님. 와, 해보셨네. 떡을 물에 담그는 건 두 번째고요, 백만님. 네, 백만이 아직 안 해보셨어. 우리 포승님, 육수를 만들어야 돼. 육수를 어떻게 만들죠? 멸치국물. 어떻게? 멸치 넣고. 멸치 넣고, 그렇죠. 그리고 멸치 건지고, 네. 멸치는 왜 건지는 거죠? 그냥 집어넣고 갈 때 그냥 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 건지는 거죠? 깔끔해요. 멸치는 건져야지. 깔끔하고. 그렇죠. 멸치를 안 건지면 그 끓이게 되면 이 멸치 속에 인, 뼈 이런 게 녹아내려가지고 쓴맛이 나요. 그렇죠? 쓴맛은 멸치똥 때문에. 그 내장하고 똥하고, 맞아요. 내장에 있는 똥, 그 다음에 뭐 다른 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맑은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오래 끓이면 풀어지잖아요, 막. 이제 또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하는 고기는 또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되고, 육수를 만들려면 건져내야 되죠.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뭘 넣죠? 이게 여자분들이 너무 참, 한심하다. 강의 시간에 그런 거 하고 있니? 이렇게 하겠죠. 우리 남자들로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돈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돈이 많을 때는 아예 육수를 이제 사골 육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끓이면 제일 맛있고요. 네. 그 이제 아주 돈이 없을 때는 다시다로 국물을 넣고요. 다시다. 그렇죠. 다시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뭐 인공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와,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생활인들은 이 자리 혼자도 막 요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이 다 돼 있으시네. 그렇죠? 저는 그 기본도 안 돼 있어서 요즘에 이제 그 기본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건져내고 그다음 이제 마늘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마늘이 중요하더라고요. 마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맛이 제대로 안 나.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그죠? 떡, 만두, 냉동된 거 이제 넣어야 되고 또 그렇죠. 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원해져요. 와, 여기 뭐 다 그냥 선수들이네. 전부 다 고수님들이시군요. 파. 그다음에요. 계란 풀어 만들고요. 계란 푸는 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한번 끓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계란 풀어 넣는 거죠. 그 전에 뭘 넣어요? 고명.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고명은 맨 마지막에 넣는 거고. 고명은 뭐예요? 이렇게. 호박 썰어 넣으셨나요? 호박. 호박 좋죠. 호박도 썰어 넣고. 어제 그러잖아도 냉장고 호박에서 저도 호박도 썰어 넣었어요. 그리고 후춧가루. 그 떡
떡만둣국할 때 후춧가루 넣나요?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선 간장. 조선 간장이면 예. 색깔을 조금 넣어줘야 돼. 예. 조선 간장은 이제 조절해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넣고 이제 맨 나중에 국물 맛 한번 보고 너무 좀 싱거우면은 좀 더 넣고 예. 그래 적정하게 맞춰야 되니까 취향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요리를 막 하고 있는 중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 우리 힐링스타 앞에 바로 모과나무가 있어요. 그 모과 하나 쭉 떨어져 있네. 예. 바람이 부니까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모과나무 있잖아요. 여기는 좀 튼튼해서 모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바람 부니까 툭툭 떨어져요. 예. 모과를 왜 모과가 떨어졌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 모과를 여기 한번 넣어보자. 이 모과라는 게 한방에서는 이제 목과라고 해요. 우리 이제 모과라고 하지만 한의학 이름은 이제 나무목자를 써요. 목과라고 합니다. 이 목과라는 거는 이제 이 근골을 튼튼해져요. 또 간을 튼실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간 기능을 길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 좋으면은 근골이 특히 근육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목과가 이제 예전부터 이 우술이라는 한약자와 더불어 우술은 이제 소우자에다가 무릎술자예요. 소무릎처럼 생겼어요. 그 풀의 그 마디가. 이게 우술 목과는 형제 약제예요. 같이 따라다녀요 항상. 그 둘이 같이 붙어있지만이 서로 힘을 발휘해. 그래서 우술 목과가 합쳐지면은 무릎관절병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우술목과라는 게 이제 뼈를 튼튼히 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뼈를 튼튼히 하는 그 이유는 이게 뼈 성분을 좋게 하기보다는 목과라는 것이 주로 이제 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튼튼히 하게 되면 관절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관절병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근육에서 많이 그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한방에서 말하는 이 근육이라는 거는요, 양방 우리가 얘기하는 이 머슬, 근육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육이라는 한방 개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대라고도 많이 봐야 돼요. 리거먼트. 인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 무릎도 관절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뼈와 뼈를 잡아주려면은 튼튼한 그 뼈들 같은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닭다리 뜯을 때 어때요? 이 뼈를 뜯으면 아주 강하게 씹히는 게 있죠. 그 질긴 거, 그게 인대거든요.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뭐 인대가 고장났다 그러잖아요. 인대가 그런 게 이제 다 불필요한 이 힘을 쓰거나 모든 관절은 자기 가동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손도 보면은 이만큼이면 못 젖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가동 범위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무리한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은 자기 가동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관절과 관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면은 여기 철저하게 인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무리한 힘이 가해되면 자기 가동범위를 벗어나서 이 관절이 벗어나 버려요. 아예 심하게 벗어나면 탈골이 되죠. 그래서 뭐 어깨에 뼈 빠지고 이러잖아요. 뭐 다시 맞추기다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도 그렇고 삐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삐었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정상적인 관절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획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를 잡은 거죠. 그게 삔 거예요. 삐게 되면은 다리를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한번 삐어보면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대가 손상된 거예요. 인대가 필요이상 이게 관절이 벗어나니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다가 한번 당겨오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이제 벗어나면 인대가 끊어지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삐었다는 건 인대가 끊어진 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늘어난 단계예요.
그래서 이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이 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근육의 뼈의 힘을 한 7, 80% 잡아주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이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근육이 감싸고 있죠. 네, 근육과 근은 뼈와 뼈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건이라고 하죠. 예. 힘줄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을 보고 나면 프로딩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힘줄이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맥이고요. 푸른 건 다 정맥 혈관이에요. 그래서 힘줄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목을 한번 딱 쥐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딱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딱 이렇게 아주 굳센 게 잡히죠? 이걸 따라가 보세요. 그럼 이게 점점 넓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근육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육의 끝에 이게 힘줄이 되고 건이 되거든요. 건이 어디 붙냐면 뼈에 붙어요. 뼈에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죠. 모든 근육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무릎이다 그러면 근육들이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위에 그러면서 이 뼈를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 관절을 잡아주는 것은 인대, 그 다음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대와 근육이 굳어지게 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러면은 뼈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직접적인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뼈에 막 골막이 상하고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가라는 거는 이런 인대, 또 바깥에 있는 근육을 튼튼히 해준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시골 사람들이 관절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여기서 이제 같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우리 형 말도 그렇고 또 사실이 그런데 시골에서 보일러가 들어오면 이래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관절병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겨울에 보일러 없을 때는 아궁이 불을 뗐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거든요. 저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들이 겨울에 쉬질 않아요. 계속 나무 해오시거든요. 그렇죠? 나무 해오고 그래서 관절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나무 한다는 게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하루에 한 2번씩은 다녀오시거든. 그러니까 겨울에도 계속 근육 관절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봄에 노동하기 전에도 근육과 관절이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모내기하고 엄청난 노동량을 필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 하는 일이 없어. 보일러 때니까. 너무 쉬다가 갑자기 봄에 일을 하니까 시골 분들이 관절병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도 겨울에 전지훈련을 얼마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이 결정되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한약적으로는 많이 쉬는 게 좋아요. 쉬어야 돼. 왜냐면 겨울에는 잠을 자잖아요. 모든 동물들 뭐 이렇게 곰도 그렇고 쉰단 말이에요. 겨울에 많이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과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간경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뼈를 튼튼히 해준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세계 최초로 한방 목과 떡만둣국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약간 신맛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이거는 사람들이 좀 쉬니까 목과가 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인대 근육을 튼튼하고 무릎 관절에도 좋아. 이러면 열심히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맛을만 먹겠다고 한다면은 이건 실패적이에요. 맛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먹을 때 이제 아점을 먹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그 감사함, 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안 먹여요. 왜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배도 어제 먹은 것도 부른데 아침밥 맛이 있겠어요? 굶기는 거야. 그냥 같이 운동하고 그 힐링 산책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걸 먹여 놓는데 목과가 들어가든 뭐 맛이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한 그릇이 다 비워. 배가 고프니까 신맛이 좀 들든 말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생활에서 머리로만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먹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아는 게 우리 이제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활에서 항상 만족과 감사를 얻어내는 것. 인의예지신이라는 본성 중에 이 지혜라는 것이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한 건지, 뭐가 감사한 건지 이런 걸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결코. 밥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많은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아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런 것을 실천해보지 않고 그런데 참여해보지 않게 되면은 그런 감사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밥도 해먹고 좀 불도 떼보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음이 힐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이 자꾸 어려워져요. 잡생각이 올라오고 뭐 원망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인의지 한방 힐링센터는 원신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원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잘해줘. 모든 대인관계도 그거예요. 왜 싸우냐? 너무 많이 해줘서 싸워. 너무 많이 줘. 그러면 인간관계 나빠져요.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상대가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원시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이 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프로그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해병대 좀 사고가 나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 원시적인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원시대로. 내 힘을 직접 한번 써보기로 할 때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 또 얻기 위해서는 길잡이가 필요해요. 이런 원시사회에서도 내가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력, 또 유연한 사고력, 이거는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깨우친 데 있어 가지고 그냥 원시적인 환경에만 들여다 놓으면 다 개혁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존중하는 게 왜 필요한 건지.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인의 말씀은 이해형 심성개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시 시대에서 사는 것은 실천형 심성개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대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었네요.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봅시다. 한 구절이라도 보도록 하죠. 저번에요. 저번에 그 글 중에서 아마 한 줄 빼놓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 다 썼나요?
그러니까 4페이지까지 하고 우리 5페이지로 들어갔는데, 예. 제가 이거를 파란 글씨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예, 5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여기 이 부분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여기를 안 읽었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 포승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 5페이지 위에 자아가. 네. 자아가 효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월급이치 어려운 것이야. 일이 있으면 어린 사람이 그 수고를 사용하고 술과 음식이 있으면 어른이 먹는 것 일찍이 이것을 효로 여기겠느냐. 자아가 효에 대해 물었다. 공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효에서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식이 하고 술과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이 정도를 효라고 하겠느냐. 아, 그렇죠. 이제 효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좀 잡았는데요. 여기서 생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생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자 선생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다. 예. 그래서 효를 물었는데 이제 공자 선생님이죠. 얘기를 하시기를 얼굴빛이 어려운 것이야 그랬어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구절을 같이 봅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식이 하고 술과 음식 생기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 어찌 이 정도를 효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힘든 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는 거 그것도 효다. 그리고 술과 음식이 생기면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다 효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 효다. 그러니까 색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색란. 예. 이제 이 색란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효를 쓴 데 있어가지고 뭐 힘든 일 이렇게 좀 그거 도와드리고 내가 좀 돈 생기면 챙겨드리고 이런 건 쉬운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항상 정말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수양하는 마음만 놓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어그러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어려운 일 해드리는데 내가 내 마음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러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부모님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들이 있어. 친구에게 밥도 사줬어. 돈이 없을 때. 또 뭐 어려울 때 가서 이삿짐 많이 날려줬어. 예? 뭐 방수리할 때 도배도 해줬어. 다 해줬어.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친구 만날 때 내가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고 낯빛을 온화하게 못하고 버럭버럭거리고 자꾸 성질내고 내가 인상 찌푸려 그랬어. 그럼 상대가 보기에는 상대가 그런 많은 얘기를 해줬어도 많은 일을 도와줬어도 돈을 줬어도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친구를 봤을 때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많이 돈 주고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 친구를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표정은 그 마음의 전달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생난, 부모님께 생난이라는 것은 얼굴색을 항상 원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려운 건데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이 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사귀는 뭐 여자친구가 있다 봅시다. 아니면 내 배우자가 있어. 내가 돈도 벌어다 많이 줬어.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그러면서 매일 버럭버럭거려.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 다른 그 누군가 제3자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리 가버리거든요. 이런 억울할 일이 있겠어. 그쵸? 억울하다는데 사실은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쳤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환하고, 더 기본적인 일은 마음이다. 몸으로 힘쓰는 거, 그거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라. 그게 뭐냐? 사람 만날 때 항상 따뜻하게 대해라. 얼굴빛을 온하게 해라. 화풀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짜증내지 말아라. 상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에서도 그것이 기본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생난이라는 거. 얼굴색을 곱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화하게 대한다는 거, 말투를 부드럽게 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천을 합시다.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심성개발에서 여기 표정응대라고 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 표정응대. 이게 3가지가 있어요. 표정응대, 또 하나는 물어보기, 또 져주기 3가지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어보겠네요. 져주기는 뭐냐면 부딪혔을 때 강하게 내 주장하기보다 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져준다는 얘기죠. 져주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내가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져줄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응대, 물어보기, 져주기. 이게 대인관계 핵심이에요. 생활순행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표정응대가 바로 뭐냐면 생난이에요. 이것이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거든요. 그래서 표정응대 3가지. 요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생난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풀어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동천 선생 한 말씀 소감.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은 상대를 이렇게 대할 적에 조금만 더 좀 배려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배려심. 그게 과연 뭔가. 사실 우리가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돈 여유 있는 분 여기 있어요? 돈 여유 있어서 내가 돈 쓸 일이 너무 힘들어.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 이거 뭔가 줘야 돼. 그럴 분 있어요? 그러면 있다면은 제가 받아드릴게요. 우리가 이 물질을 주기에는 나도 쓰기 좀 바빠요, 사실.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거든. 생난. 내가 태도를 이게 어렵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역행해서 어려운 거지 실제 해보면 쉬운 거예요. 원래 생난이 아니라 원래 본질 색이에요. 시우리자죠. 근데 생난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 닦이지 않았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힘쓰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현재님 한 말씀. 명신부관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저희 있으나 바람이 크지 않고
잘 지금 부모를 보내나 부모가 키워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혈압으로 심하게 일찍 자빠졌거든요. 아, 네네네. 어머님이 한 5년 있으면 80년이요. 아, 예. 지금까지 효도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진짜 좀 성실하게 정신하게 살고 네. 부모님하고 작은 집에 효도하면서 좀 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님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예,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게 효도죠. 자주 전화 드리는 거. 그게 명심복음에 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수육종이 풍부지요. 나무는 고요하고자나 바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그래서,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아들이 자식이 효도하고자나 부모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부모님 한 분 계시니까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2분 계시니까 저도 또 다짐을 해봅니다. 좀 더 부드럽게 대하기로. 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는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다 좋아지거든요. 백만님 한 말씀. 네. 네, 저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생나님을 알고 네. 생이가 돼도 아, 예,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정도님. 아,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밝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좀 밝게 대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다짐이 또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좋습니다. 포스님 한 말씀. 네. 저는 항상 역지사지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그렇죠. 상대방을 헤아린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상대가 나한테 인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내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러지는 않겠다. 아,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님이 거꾸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박관선의 말씀. 네. 저도 생면이라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그 온화한 표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수양을 많이 해서 앞으로 모든 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다들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100%다 오픈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란이라는 게. 그래서 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생란이라는 것이 이거는 수양인들이 이제 해보고 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요,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낯빛하던 말도 뭐 쉬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움을 털어내고 낯빛을 온화하게 대할 수 있다?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난이라고 쓰는 거예요. 난이라는 거는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에 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난을 인식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보면 이게 참 어려운 길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더욱 겸허해지게 돼요. 그래서 더 닦게 되죠. 난이라는 거 수양인들이 경험해본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이런 걸 한 주 잘 실천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